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암기 과목이라 배웠죠. 암기 과목. 왜냐하면 우리가 세법도 이해할 것도 많거든요. 이해할 거 많은데 왜 암기 과목이라고 하냐면 일단 시험에는 세법 문구대로 내서 그래요. 세법 문구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문구가 아니라. 알죠? 그래서 이해가 되셔도 일단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되시는 문구 말고 세법상 문구로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나라한테 내는 세금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국세라고 합니다. 알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국세고 수원시 만약에 여러분 수원시에 사시면 수원시에 내는 게 지방세라고 보시면 돼요. 알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법 중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 세 가지 세금 우리가 3대 국세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부가가치세는 국가한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세다라는 거 지방세 아니에요. 먼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랬죠. 어떤 세액을 빼주냐면 전 단계에서 냈던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알죠? 시험에는 어떻게 여러분 장난치냐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장난을 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 드실 거예요. 같은 거 아니야? 공제법인데? 달라요. 시험에 낚시를 치는 게 전 단계 세액은 우리가 세액, 세율 곱한 걸 빼주는 거고 거래액은 거래한 금액을 빼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여기 화면 우리 했던 거 아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B한테 빼주는 요 10원 있죠? B한테 빼주는 10원이 요 세액 10원 빼주는 거지 100원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액을 전 단계 C한테 빼주는 건 전 단계 B가 냈던 세액을 빼주는 거잖아요. 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 같은 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낚시 판다. 그래서 전 단계에 세액을 뺀다라고 해서 이거 뭐야? 전 단계에 세액을 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거예요. 간접세. 간접세가 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소득세 있죠, 소득세. 우리 일단 용어부터 정리할까요? 뭐냐면 우리가 납세 의무자라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알죠?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 알죠? 그리고 담세자. 자, 담세자는 뭐냐면 실제 세금 부담을 하는 자, 경제적 부담을 하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경제적 부담은 소비자가 다 했죠. 100원. 그렇죠? 그래서 담세자는 소비자예요. 경제적 부담을 하는 놈. 근데 소비자가 갖다 내요? 세무서에 아까 사업자가 갖다 내요? 갖다 내기는 사업자가 갖다 내요. 갖다 내긴 사업자가 갖다 내는데 소비자 돈을 갖다 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세금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뜯어서 내는 세금.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주세. 주세 뭔지 아세요? 주세? 죄송해요. 주세 이름 안 돼. 주세. 그죠? 술에 붙어 있는 세금. 그죠? 그거 술값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시는 거야. 알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시면, 그거를 물론 받아다가 내는 거 아닙니다만, 받아다가, 우리가 화이트진로나 롯데칠성이 갖다 내는 겁니다요. 아시죠? 그래서 간접세라는 거 외워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또 잘 내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알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다단계 거래세. 표현이 웃기죠? 다단계 하면 우리가 왠지 그거 떠오르잖아요. 다단계가 아니라요. 이겁니다.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금 보시면, 10원은 안 거친 효과죠. 왜냐하면 A한테 10원 걷었지만 B한테 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50원도 B가 냈지만 C한테 50원 돌려준 효과니까 안 거친 거잖아요. 나라에서 걷은 건 아까 100원이었죠. 이 100원은 지금
소비자가 다 내고 있잖아요. 지금 소비자한테 지가 걷어서 낸 거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소비자가 다 내는데 마지막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팔 때 한 번만 징수하면 되지 왜 짓을 하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 한 적 없다 이건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탈세가 좀 심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저는 탈세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세금 잘 내고 있어. 했죠. 잘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뜯기고 있어. 여러분도 그렇고 잘 뜯기고 있죠.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다 내죠. 경제적 부담은. 그럼 이 생각하실 거네요. 그럼 왜 사업자는 왜 있는 거냐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는 자신들이 세금 부담은 안 해요. 하지만 뭐는 부담하냐면 법인이면 법인세는 내야 되고 그게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거래 내역을 파악해서 소득세나 법인세에 세금 자료를 쓰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세금의 자료를 쓰려고 매출은 파악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한번 배우시게 될 거고 그래서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걸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아셨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세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소비세 중에서 일반 소비세라는 게 있고요. 개소세라고 해줘.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별 소비세부터 설명드릴게요. 개별 소비세는요. 여러분들 명품 가방 같은 거 있죠?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어머니들 여우 패가지고 여우를 팬대. 모피 있죠? 모피 비싼 것들 있잖아요. 비싼 것들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을 개별 소비세라고 해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비싼 거에만 달라붙어 있을까요? 아니면 삼각김밥에도 있을까요? 삼각김밥에도 있어요. 우리가 삼각김밥 먹으면 비싼 거 먹는다도 한 입만 아니래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세금에 들러붙는 거다라고 해서 일반 소비세라고 해요. 아셨죠? 다 외워주셔야 할 용어입니다. 출제 많이 합니다요. 시험에 낚시 치거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비교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영세율 제도하고요. 명세율 제도하고 면세 제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죠? 시험에 거꾸로 내 취지를. 잘 들어보세요. 일단 면세부터 해볼까요? 이거부터 해보죠. 자, 일단 용어 이 문구 그대로 냅니다. 어려워요. 자, 뭐냐면 여기 아래쪽부터 먼저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세부담은 말 그대로 세금 부담입니다. 세금 부담이 역진은 뭐냐면 진행이 되는데 거꾸로 진행된다라는 게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냅니다. 실제로. 그렇죠? 거꾸로 진행된다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반대로 진행되는 걸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세금을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세금을 원래 많이 버는 자가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버는 자가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버는 자가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라고 세율이 딱 10% 이거밖에 없어 원칙이.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만원 치킨 3만원이더만 자 3만원짜리 치킨을 사 먹어요. 그럼 부가가치 3,000원 줘야죠. 맞죠? 그럼 이재용 회장이 안녕하세요. 저 이재용입니다. 서민들이 먹는 치킨이라는 거 먹어보고 이렇게 하진 않겠지. 서민들이 먹는 치킨이라는 걸 먹어보고 싶은데 저는 부가가치세 얼마 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진짜로. 그랬더니 치킨집 사장님이 이재용 회장님은 많이 버시는 분이니까 부가가치세 30만 원이요.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부가가치세는 3,000원 내면 10% 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소득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담은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서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똑같은 세금이지만 소득 대비 경제적 부담은 서민들이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세금 부담이 반대로 간다. 세부담 역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거를 완화시켜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민들이 매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면 돼요.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서민들이 주로 쓰는 물건. 오케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요. 서민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해 주는 걸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서민일수록 부가가치세는 세금 부담이 커요. 상대적으로. 맞죠? 그게 역진입니다. 역진. 그걸 완화해 주려면 서민들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아셨죠? 공부 잘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해볼게요, 여러분. 좀 그렇다, 그죠? 힘들죠? 좀 이따가 저랑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여기 세법 쪽이 낚시 진짜 심각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한두 단어로 장난쳐요. 자, 보시죠. 뭐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응? 자동차 수출.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는 소비하는 국가예요? 생산하는 국가예요? 수출하는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죠. 맞죠? 그래서 수출하는 국가를 생산지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하는 국가는 소비하는 국가죠. 그래서 수입하는 국가를 소비지국이라고 합니다. 알죠?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자동차 수출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 소비세죠. 소비세니까 소비는 미국에서 일어나요. 즉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어나는데 수출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 때리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세 또 때리면 그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국제적인 다 같은 말이에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어느 한 국가에서 때리고 어느 한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원래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우리는 시험 목적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산하는 국가에 때리는 게 맞아요? 소비하는 국가에 때리는 게 맞아요? 소비하는 국가에서.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랑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같은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이제 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 부담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영세율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게 생산지국이잖아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조심. 그러면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냅니다. 자, 이거 수입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아까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건 국내 거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거래. 뭐냐? 그럼 우리가 아까 수입하는 물건이면 다시 거꾸로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한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과세가 돼야 되죠. 부가세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사업자들만 수입해요? 여러분들 수입 안 해? 여러분, 난 수입한 적 없는데요. 아니죠. 수입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입하는 건 누구나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실 게 요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자 불문이 뭔지 아시죠? 불문하고 납세 의무자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말장난을 쳐요.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사업자만 납세 의무 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아셨죠? 수입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수입은 사업자만 수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같이 좀 암기 들어보세요. 이것도 같이 암기.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팔건 용역을 판다는 좀 그렇긴 하지만 용역을 제공하건 때려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건 서비스를 제공하건 세무사가 서비스 제공하면 부가세 뜯어 패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 같이 암기 좀 해주세요. 다 나오는 말이니까 뭐냐면 우리가 용역의 수입 있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과세 안 하는지 들어보실게요. 특히 이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 좀 방법이 달라요. 과세하는 방법이.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건 명품 가방 같은 거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명품 가방은 여러분 우리 수입하면 세관을 통과해요? 그럼 세관에 명품 가방이 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포착할 수가 있어요. 세관장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세요? 자, 근데 용역의 수입은 이거죠. 자, 제가 만약에 태국 타이 마사지를 해요. 타이 마사지가 그 주무르는 행위니까 용역이거든요. 재화를 공급하는 건 아니죠. 손을 공급해? 그거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는 마사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세 분을 모셨어. 우리 그 한국에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게 용역의 수입이 되겠죠? 그랬더니 세관장이 딱 세관에서 본 거예요. 봐가지고 세 분 마사지 되게 잘하시게 생겼어요. 요새 과세 때리게. 이래요? 세관장을 그만둬야 돼. 점집을 하는 게 낫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세관장이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세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말문 조심. 시험에 잘 내요. 용역의 수입도 과세한다면 장난 잘 낚이거든요. 아셨죠? 같이. 다시 돌아와서 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렇죠? 그걸 영세율 제도다라고 이 두 개를 거꾸로 장난칩니다.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쳐 들어보실게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영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진짜 이렇게 장난쳐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들린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어려워요. 자,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납세 의무자. 자, 이거는 좀 이따 저랑 같이 풀겠습니다. 바로 풀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인데요. 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왠지 사업자라고 하면 영리면 사업자고 비영리면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요. 우리가 영리 목적을 일단 불문한다라는 걸 조심하시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인데 재화를 팔았어. 부가세 징수해야 돼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국가도 납세 의무자예요. 이거 진짜 짜증나는 말입니다, 이거. 이거 시험에 내면은 거의 속아요. 왜냐면 국가가 납세 의무자라는 게 말이 돼요? 어차피 세금은 국가에 내는데 국가가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된대. 말이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안 웃겨요? 웃겨야 정상인데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도 당연히 사업자한테 공공사업 같은 거 하면 당연히 국가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국가란 뭐 한국 머시기 들어가는 애들도 포함이에요. 한국철도공사 이런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도로 같은 거 깔려면 사업자한테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입하려면 부가가치 주라는 거야? 안 주라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웃기죠? 어차피 부가가치세를 줘봤자 상대방이 세무세 갖다 내거든. 맞죠? 웃기잖아. 근데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스마일 표시 아닙니다, 이거.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부가가세 주면서, 제 매출이 얼마네?
제 소득세 내야 되겠네? 법인세 내야 되겠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딴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 맞죠? 그래서 여기만 그래. 다른 동네는 국가가 납세무자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만 그래. 조심해요. 많이 걸리는 문제에서 그래요. 장난 많이 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제가 갤럭시 쓰거든요. 근데 요즘 자랑할 게 생겼어. 통역되잖아. 좀, 아이폰의 시대 같다. 왜요? 아무튼 아이폰 시대 갔어. 이제 갤럭시. 아무튼, 예. 자, 농담이고, 뭐냐면, 자, 이게 왜 듣냐면, 핸드폰 대리점 있죠? 핸드폰 대리점은 핸드폰 팔 때 부가가치세 여러분들한테 징수할까, 안 할까요? 해요. 맞죠?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계속 반복적으로 파는 사업자예요.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배웠어.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에서요, 갤럭시 핸드폰 팝니다. 해놓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죠? 상대방한테 만나가지고, 자, 여기 갤럭시 S24 거래할게요. 자, 일단 100만 원이고요. 근데 제가 부가가치세 배웠거든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상대방인데? 그게 뭔 소리예요? 닥치시고요. 제가 당신한테 핸드폰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요. 부가가치 10만 원 주시죠. 라고 하면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줘, 뺨을 줘요. 뺨을 줘요? 왜? 왜 부가세를 안 줘요? 뺨을 왜 줘? 그건 난 어쩌다 파는 사람이에요. 사업자라고 안 하죠, 우리를. 맞죠? 그래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시 우발적인 거죠, 여러분들. 아마 우발적이라는 말은 좀 약간 나쁜 용어에서 많이 쓰죠? 우발적. 무슨 사건? 여기까지만 할게. 표현이 좀 그래서, 우발적 땡땡 사건. 전 여기까지만. 아셨죠? 조심. 그래서 사업자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회사에다가 뭘 공급하냐면 용역을 제공하거든요. 맞죠? 일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한테 부가세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안 해요. 왜? 우리가 사장님, 사업자라고 하면 누구한테 고용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고용돼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그죠? 우리가 급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타인에게 고용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독립성이에요. 아, 여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하려면 면세는 안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안 불러요. 부가가치세법상. 그렇죠? 과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어디로 가주시냐? 304페이지. 304. 304페이지에 13번. 자, 304페이지 13번. 여기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이죠, 1번. 아까 영리 목적 안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1번이 틀렸고. 2번은 핵심이 여기서 계속 반복적. 그 다음에 3번은 독립성. 그 다음에 4번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건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사업자라고 하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는 거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됐고요.